어제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성과가 좋았다라면 지지율이 취임할 때와 지금의 차이만큼 안 난다면 뭔가 떠들썩했겠죠. 그런데 이 대표 지난 1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조용히 신발끈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화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접적으로만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1주년인데 보통 1주년이면 떡도 돌리고 이것저것 선물이라도 하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뭔가 선물이 간 것 같아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느냐? 호박 약과. 호박 약과. 글쎄요. 호박. 이러면서 뭔가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약과를 선물할 수는 있어요. 과일을 선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약과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건 약과다라는 이런 중의적인 이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보다 좀 중요한 건 호박이죠, 호박. 여기 민주당에서 좀 안팎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수박 아니겠습니까? 겉에는 이제 초록인데 안은 빨간.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수박 깨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호박약과를 그게 흔히 먹지는 않거든요. 호박 식혜 같은 거면 몰라도. 그래서 근데 그 말도 있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기 때문에 이제 호박은 수박에 약간 대비되는 이제 물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만든 게 아니냐. 약간의 말장난이나 아니면은 이제 열성 지지자들을 위한 사인 이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선물이 호박이든 수박을 선물하지는 않겠죠. 이런 약과를 만든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즘 하도 민주당 주변에서 수박들, 수박에 대한 공격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개딸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얘기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선물 가지고도 이런 시각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의 민주당 계파 갈등이 점점 드러나는 모양새, 그 양상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크고 그게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동아줄로 묶어서 그냥 한 몸으로 내팽개치고 있으니까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당이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로 단결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현의 1년이었다고 보고요.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는 검찰 정권과 여전히 근지한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혈투였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피만 안 보였지 혈투도 이보다 죽기 살기로 혈투를 벌이는 그런 정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여야 구도가 되었죠. 참 정치가 이렇게 실종돼 있고 따라서 민생도 실종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점수보다 꽈락이다.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고 또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우리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왔죠. 자, 꽈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취임한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윤석열 검찰의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 기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0.73% 1600만표를 득표한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들, 무능들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나게 하는 효과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전방위적인 이제 그런 정부 여당 윤석열 검찰의 발목 잡기에 맞서서 고군분투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1년 차에 그 야당 역대 지지율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내부에서의 또 비명과 소위 반명이란 분들의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비판들을 통합과 단결을 시켜서 그 사법 리스크도 대응을 잘 해갖고 총선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숙제는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요, 이른바 이재명 표 아이템들이 잇따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재명 샴푸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엔 이것도 등장했습니다.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이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이재명 세트를 좀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시켜서 매일 아침 공수받았던 똑같은 샌드위치를 제가 줍니다. 호밀빵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 2통이 매일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진상됐습니다. 이 이재명 세트의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장해찬 최고위원께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침 세트가 문제 있다고 보는 이유 뭡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뭐 청담동에 가서 구매했던 일제 샴푸나 매일 아침 경기도 수원의 이 샌드위치 집에서 진상했던 뭐 거의 한 3만 원 돈 되더라고요. 저 세트를 구매하니까. 하나에 3만 원. 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호밀빵이고 해가지고 그런 이재명 세트나 자질구레한 것들, 뭐 누룽지까지도 이재명 대표 심부름을 대신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본인 사비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비서실 직원이 통장으로 현금을 보내줬다고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비서실 직원이 자기 돈을 보내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당한 업무 추진비나 법카가 사용되는 것이라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영수증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먼저 내고 뒤이어 또 다른 현금이 왔다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뭔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공금 횡령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회의 때 아침 회의를 여러 명과 하는데 뭐 주전부리라던가 먹을 것, 음료수 등은 비서실이나 공무원들이 준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식 회의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아침 식사를 매일 냉장고에 이렇게 탁탁탁 정리해서 진상하게 한다? 출장을 갔는데 제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출장지 호텔 냉장고에도 저 샌드위치를 사서 배달해서 넣어두거든요. 예.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야죠. 가족이 사거나. 그걸 성남에서 그 차 막히는 청담동까지 보내서 사오게 한다? 이건 공무원을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수족, 내 수발되는 하인으로 봤다는 방증입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공무원이 받는 월급에 대한 국고손실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사무실에서도요, 사실은 그 샌드위치 나와요. 나오는데 뭐 3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한 3천 원짜리 단체 주문하니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걸 나눠서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일찍 온 사람들, 물론 늦게 출근하는 분들은 못 먹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와서 집에 가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공금이 사용된다면 매일매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왜 이 정도 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공식 입장이 저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말씀대로 제보자진 일방적 진술인 거고요. 사실 이 건 관련해서는 22년 2월 달에 제보자가 폭로를 했었잖아요. 그래 그때 그 김혜경 당시 그 여사가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그 본인이 이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공사 구별을 못하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22년 9월인가요? 그때 그 배모 씨는 이제 공직선거법 시효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법인카드 이용에 대해서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경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은 건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최근에 이제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시 2차 폭로를 한
그 의도가 저는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좀 보면 뭐 공관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그 공적인 것으로 식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뭐 구체적인 그 저 진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저거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거리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를 제기한 장해찬 최고위원께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관리 책임입니다. 제가 살피지 못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카드를 쓴 사람은 김혜경 씨였는데 지금 이거는 김혜경 씨 카드가 아니라 카드 쓴 사람이 그냥 이재명 당시 지사 본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보자의 사진 중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찍힌 약 봉투도 나와 있습니다. 김혜경 씨도 대리 처방으로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아주 사소하고 내밀한 것까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공무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7급 공무원이요. 경기도지사의 공적인 업무 수행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약봉투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그 진열장에 간식 오와 열 맞춰서 보고하고 샌드위치 매일 아침에 다 넣어주고 이게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무실에서 먹는 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문제 제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적인 식사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라고 국민 월급으로 그 공무원에게 일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폭로되었던 경기도 법카 사건의 핵심은 김혜경 씨였다면 이게 그 사건이 진척이 안 되니까 정말 오죽 답답한 마음에 공익제보자가 추가 폭로를 했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된 거고요. 단순히 법카 유용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어떤 출처 모르는 현금의 오간 정황 등이 공익제보자의 계좌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예. 비서실 직원이 자기 돈을 공익제보자에게 왜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현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출장비나 식대를 부풀려서 일종의 공금 비자금을 만들어서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로 비화됐다고 봅니다. 정말 짧게요. 근데 뭐 샴푸는 나중에 주문을 따로 하셔서 뭐 샀지만 그 경기도 그 청사 주변에 그냥 이재명 세트 주세요 하면 저렇게 줍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매번 저 세트를 주문하는 가게가 딱 한 곳 정해져 있었고요. 네. 거기가 사실 주말에는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최고위에 이걸 보여드리려면 주말에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어허. 단체 주문을 한다고 하니까 주말에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일요일 밤늦게 수원에 가서 단체 주문으로 수령했고요. 20개 정도 주문했습니다. 본인 돈으로 사셨어요? 저는 당연히 제 사비로 샀고요. 국민의힘 법카로 안 사시고? 국민의힘 법카로 쓰지 않았고 제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요. 그리고 요 20개 남은 것들은 우리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3만 원 안 넘으니까 김영란법은 저축이 안 될 네, 수도 있겠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근데 이건 예. 반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지시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 배모 사무관이 자기의 어린 치기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된 것이고 본인이 A 씨한테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해서 김혜경 여사의 지시에 관련된 연관성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지시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해석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요. 단순히 카드를 그냥 그렇게 쓴 거면 우리 김 대변인님 말씀하신 게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통장 내역을 제보자가 공개했거든요. 근데 경기도 비서실의 공무원들이 현금을 제보자에게 보냈는데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지시를 받고 현금을 보냈을까? 저는 이 현금 출처를 빨리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이제 비서실에서 보낸 분이 주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무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들의 공격성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니 보통 우리가 아무리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조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운 일 당했는데 상가는 가는 게 도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문했다 이 이유로 정말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노사연 씨 자매 언니 노사봉 씨. 노사봉 씨는 지난번에 뭐 적극적으로 저렇게 선거 운동도 했던 걸로는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문 같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수 노사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조문을 다녀왔다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야권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노사연 씨는 언니 노사봉 씨와 함께 지난 16일에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노사연 씨 자매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조문 행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사봉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3월에 충남 아산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 방문해서 윤석열 후보 꼭 당선시켜야 한다, 표를 모아달라 좀 호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노 씨 자매 이모인 가수 현미 씨가 별세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야권 지지층은 노 씨 자매의 조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개딸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의 부친상 기간에도 SNS에서 비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노사연 씨 저 만남이라는 노래를 개사를 해서 우리 만남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은 매국의 바램 뭐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쳐 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데. 네, 그런 글도 올라오고요. 또 노사연 씨 유튜브에 또 계속해서 비난 댓글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가 지나쳐서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런 행동은 탈레반의 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로 여태까지 뭐 수박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탈레반 정도로 강한 단어를 쓴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슬람 극우 성향의 테러 조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썼나? 그 탈레반이 하는 일이 사실 뭐 한국인들을 납치하기도 했지만 뭐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뭐 납치, 감금 뭐 이런 일을 했던 조직이잖아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런 개딸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이제 지적이 돼 왔는데 전혀 이제 상관없이 계속 더 노사연, 장미란 차관 뭐 이렇게 정말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와 관련이 돼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윤영찬 의원 그 지역구 찾아가고 뭐 전해철 의원 많이 뭐 그동안 저희들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까지 그분들은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어찌됐든 간판 걸고 다음 총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심하지 않으면 당원으로서 얘기를 한다 쳐요. 근데 노사연 뭐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은 장미란 씨가 무슨 죄인데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바다 색깔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약 1시 5분경, 즉 방류 작업이 시작된 지 5분 후 정도에 그 촬영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약 13시 13분경으로 계산이 됩니다.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우선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또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일본 측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이 해명을 했던 이유가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바다 색깔이 왜 저래? 저거 오염수 때문 아니야? 글쎄요. 이 오염수는 무색, 무취인 경우가 많고 사실 그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뭐 색깔이 저런 게 또 오염수 때문 아닌지라는 이런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명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한 방송에서요,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어민 인터뷰를 그 지역까지 내려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당연히 못 살겠어요. 진짜 정말 힘듭니다. 라고 저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좀 되다. 이거 정말 어민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시는구나. 특히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먹겠어요. 어민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민이. 그런데 이 방송을 본 어느 분이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 자식들에겐 수산물 못 먹인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 알고 보니까 전남 신안군 어민이 알고 보니 과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이 수산물 소비가 심리가 좀 위축이 됐고,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또 관광 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민 강 씨가 등장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해당 발언과 함께 가족에게 또 수산물을 먹이지 못하겠다, 이런 자막도 함께 송출이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MBC가 정치인 또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켜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다, 좀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물론 뭐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서 인터뷰하실 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마이크 대기 전에 물어봐요. 어떻게 힘드세요? 아유, 힘들어 죽겠지 요즘에. 마이크 대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분 찾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분은 이 기자의 원래 취재 목적과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마침 찾은 거예요. 근데 어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MBC가 100% 저분이 민주당 후보였다는 걸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나 출마자들은요, 중앙에서는 모를 수 있어도 그 지역 기자들은 다 알아요, 누군지. 이게 서울 MBC가 가서 취재한 게 아니라 목포 MBC 기자는요, 전남 일대에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요.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정치적 상식, 제가 정치권에서 겪은 바, 예를 들면 제 고향인 부산만 내려가도요, 부산에 주재하는 지역 기자들은 거기에 구의원 누가 나오는지 시의원 누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이게 중앙과는 또 다른 그 지역 언론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로까지 공천을 받아서 나왔던 분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어민인 줄 알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 믿기 힘든 해명인 것이고, 이걸 알고도 인터뷰를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조작 방송으로 처벌을 받고 규제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MBC의 해명도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당원이냐 아니냐보다도 저는 본질이 지금 어민이 생존권을 이어받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불만을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그 해수부에서 그 전국에 이제 그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을 전국에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어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항의한 내용을 기록에서 삭제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의 집회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질은 오히려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런 어민과 관련된 특별법 4법을 갖다가 국회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진척이 안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쟁화시키면서 괴담이냐 가짜뉴스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그 정부 여당이 함께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